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 한승원입니다. 첫 번째 발표로 도시농업에 대한 역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분들이 구체적인 탄소 저감 효과, 그러니까 국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라 저는 좀 개념적인 말씀 먼저 서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탄소 중립은 어떤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활화하고 문화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도시농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우리 모두가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숙제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각각 나눠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를 걱정을 했지만 생활 속에서도 습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보시면 화살표 있는 여기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인데요.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배출량은 낮지만 그래도 중국도 무시 못할 만큼의 배출량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중국보다 훨씬 작지만 우리나라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심각하다, 뭐 이런 그래프로 말씀을 드리고, 온실가스는 적외선이라는 파장을 흡수해서 덥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안에는 이런 관계된 적외선을 흡수하는 가스들을 통칭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이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리는 이산화탄소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이나 기업이나 모든 곳에서 탄소 중립을 생활화하고자 하는데, 대부분이 에너지에 많은 탄소 배출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생활화를 위해서 각 부처에서는 생활을 잘하면 여러 가지 상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들을 각각 만들고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데요. 탄소 포인트제는 전기만 있고 좀 절약하고 전달보다 하게 되면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름 쌀 때 카드를 주면 조금 더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저탄소 제품을 살 때는 또 그린카드를 사용하면 절감을 해주고, 그래서 모든 제품들에는 제가 생산부터 유통, 시공,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거쳐서 얘네들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탄소가 배출이 됐다라는 것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인증을 해주게 되면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품들을 사서 쓰면서 우리가 지구에 큰 역할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가장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 준비들을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기업에 할당된 그런 탄소 배출권들을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한 활동을 하게 되면 또 기업의 크레딧을 발행하기도 하는 이런 기업이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보시면 포스코에서 각 대학에 이제 미래의 산업 여군들인 각 대학 학생들에게 이런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 대학생들이 공모한 이런 사업의 주제들을 보시면 도시농업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 탄소 중립과 어떤 너무 먼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이런 모습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생활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관엽 실내에 생활을 하면서 관엽식물들이 갑자기 많이 팔리고 희귀한 관엽식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들의 생활을 갑자기 바꿔놓은 이러한 환경 변화가 있으면 우리의 생활도 바뀌겠구나, 이런 것을 바로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도시농업도 면적과 참여자 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최근 2019년부터는 그 증가폭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문의하고 구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법 안에도 농작물을 경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조경이나 양봉, 생태적인 그런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템을 집어넣게 된 것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서울과 비슷하게 형태가 비슷해서 환경도시로 유명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지도에서 보면 도시농업 공간이 저렇게 아예 지도 안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도시농업 활동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그 지도화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까지 제가 서울 지역이나 부산 지역의 도시농업 하는 공간들을 이렇게 지도상에 보일까 하고 봤을 때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 도시농업은 지속 가능한 그 유지 관리, 이 공간을 계속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런 지도상에 표기가 되는 날까지 보시면 프라이브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요것이 도시 텃밭이고요. 여기가 주거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 옆은 산이에요. 그래서 산을 등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산에서 활동을 하고, 밑에서 도시농업 활동도 하고, 주거에서는 유휴지가, 지금 도시농업은 현황이 유휴지를 조각조각해서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기반을 어떻게 이렇게 정례화할지 이거를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 안에서 있어야 하는 요소들과 그리고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들, 이런 것이 독일인 경우에는 제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친환경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어떤 제도화 시키는데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은 인천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음 텃밭을 제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가 지금 아주 고층 아파트 주변에 이런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 상자의 형태이든 텃밭의 형태이든 그리고 휴식 공간까지도 이렇게 구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 운동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앞으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얘기하면서 공익적 가치가, 제가 큰 돈을 잘 몰라서 27조 이 정도의 큰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환경적인 가치 안에, 그리고 사회 통합적인 가치 안에, 그리고 물론 생산 적인 가치 안에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크기까지 계산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농업도 앞으로 이런 큰 가치들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빅데이터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각각의 시민단체들이,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데이터들도 다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도시농업이 우리에게는 탄소 저감이라는 아주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오염을 저감해주는 장점이 있고, 생태계를 회복시켜주는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농사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데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먹거리를 안정하게 생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오염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한 그 약속들만 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다른 그동안의 건설 산업이나 친환경적인 이런 조성보다 시민이 참여할 수가 있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 소양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문화화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들 간의 이해를 같이 나누고 있고, 과잉적인 농업 기술도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양, 콘크리트 공간에 토양을 갖다 놓고 거기서 작물을 키우는 그런 작업이 단지 작물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탄소를 격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구 토양의 대기보다 토양이 한 3배 정도의 탄소를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데,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은 이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게 되고 이 양이 거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뭐 이런 이론 하에 탄소 격리. 그래서 이런 제도도 이게 지금 국제적인 협의체인데요. 매년 0.4%의 토양산소 함량을 높이게 되면 탄소 중립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즉 식물이 자라서 흡수를 하고 이 잎들이 떨어져서 토양 안에 들어가서 격리가 된다면 이것은 흡수를 해서 토양 안에 가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정도의 탄소 중립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같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협의체이고, 그래서 탄소 저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산림청이나 저희 농진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탄소를 흡수를 하는지에 대한 계산식이에요. 이게 식물이 얼마나 많은 잎을 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연간 생장량이 높은지, 그리고 이것들이 언제가 되면 더 이상 생장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랜 연구를 통해서 식물 하나하나만의 탄소 저장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낸 것들이고, 산림청에서도 지금 이것을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데이터들을 국민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목은 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직경이 넓어져서 그 직경의 바이오매스의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초본류 같은 경우는 지상부가 살았다가 겨울에는 이렇게 땅에 있고 새잎이 나고, 이런 식물마다의 생장 특성을 가지고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까지고, 제가 여기 설명은 빠지는데 안 보이시겠지만 가장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식물이 갖고 있는 밀도, 크기 뭐 이런 거라면, 맨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식물들끼리의 탄소 개수화한 그 개수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문헌을 보실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들마다 연간 탄소 저장량이 하나하나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효과가 좋대, 이거는 이 정도, 여기에 비해서 조금 낮대,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셔도 좋겠고, 그리고 어떤 공사가 들어가서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 없었던 흙을 갖다 놓아야 하고 화분을 갖다 놓아야 할 때 이 들어간 비용이 탄소 흡수나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상쇄되는 기점이 언제까지인가를 살펴보면 식물마다 다 다르겠지만 식물이 생장이 빠른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제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다층 식재, 여러 층으로 식물들을 부피로 많이 놓는 방법들을 제안을 할 때 어떤 식물들끼리 조합을 하는 게 좋은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얼만큼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인 빗물 정원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뿌리 부분을 잘 보기가 힘든데, 아까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뿌리와 잎과의 생장 비율이 어느 정도 식물마다의 고유 개수들이 있어서, 맨 왼쪽에 보시면 물이 너무 많을 경우는 뿌리만 발달을 하게 되고, 또 물이 많이 없게 되면은 이렇게 잎만 그래서 식물마다 적정한 토양의 구조를 두게 되면 탄소 격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토양적인 측면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끼리에 어떻게 조합을 해야 하는지, 밑에 토양 구성은 어떠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서 식물을 키우신다면 조금 더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잘 자라게 되면 그만큼 탄소 흡수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도 저감도 지금 벽면 녹화, 옥상 녹화하는 이유들, 실내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나오는 값들, 이런 것들이 다 탄소 절감량이 계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식물이 어느 정도 비율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도 절감량이 다 다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쭉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지표로 만드는 작업들이 다음에
나중에 그 방법을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공기를 정화할 때도 이런 시스템들을 갖다 놓을 때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은 있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기를 정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진짜 온도를 23도로 맞췄을 때보다 식물 부피가 이 정도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쾌적한 느낌이 들어서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지수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먹거리 안정성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비료를 넣어야 될지, 친환경은 어디까지 해야 할지에 대한 그 걱정들을 조금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중금속에 대한 것은 이렇게 중금속이 다른 농촌에서 재배한 것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얘네들을 세척함으로써 이것을 절감시킬 수 있고, 대장균도 농가에서 재배한 것과 이렇게 방법적인 측면에서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지렁이 퇴비를 활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서로 이렇게 친환경적인 식물끼리의 조합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비료나 농약을 덜 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자꾸 고민을 하고, 이것 결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요것은 지금 저희가 지침 가이드라인까지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실내에다가 식물을 들여 놓을 때는 어떤 형태로 몇 프로까지 놓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데, 이게 환경 기준까지 가려면 많은 자료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의가 이루어져야 해서, 현재까지는 이 지침이나 권장치 정도는 제안을 한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도시농업도 전과정 평가를 통해서 농작물이 처음에 생산돼서부터 나중에 폐기될 때까지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텃밭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작업들, 그리고 텃밭 상자 이런 것들도 폐기할 때까지 다 계산을 해서 진짜 환경 가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든 제품 생산에 이 방법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식물의 종류들이 환경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전과정 평가를 통해, 이거 아까는 실외 식물이고 이건 실내 식물도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그리고 공기 하나의 제품들도 각 제품들에 가지고 있는 이 요소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화를 가지는지를 계산을 한 후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 전체적인 전과정 평가를 하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이 초기 투자비고, 중간이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맨 마지막에 폐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 비용을 가지고 이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원화로 에너지 값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이것을 다시 탄소 값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능을 가진 도시 숲에서도 생태계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농업이 전체 산업 중에 2.9%가 농업에 의한 탄소 배출을 하고 있어서 인벤토리라고 하죠. 어느 부분에서 탄소를 절감할 구멍은 어디인지 이거를 찾을 때 농업의 온실가스 저감 방향을 좀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들어갈 때 투입되는 재료는 어떤 것이고, 농작업은 어떤 것이고, 소비나 폐기의 방법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나하나 하실 때 이것을 쓸까 말까 고민하실 때도 이 제품들이나 이 일들이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고민을 하신다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온실가스 인벤토리들을 작업 중에 있고, 이곳은 중국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VC가 그러니까 위에가 채소고 밑에가 과수인데요. C가 맨날 전통 농법, 그다음에 N이
그 도시농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무래도 채소가 도시농업을 통해서 더 탄소 저감량을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수는 좀 거의 비슷하지만 채소는 그래서 저희들이 텃밭에서 많이 채소들을 재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활동들이 탄소 저감에 저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그 농업의 환경 가치 계산하는 것을 가지고 도시농업을 이렇게 실험이 아닌 계산상으로 한 결과들도 있기는 해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벤토리를 도시농업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다음에는 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가 도시농업은 이제 도시농업 관리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도 도시농업 관리사들이 이제 작물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닌 탄소 절감을 위한 어떤 토양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도시농업 관리사 분들도 앞으로는 계속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층 식재할 때에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은지 그리고 수량 산출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기관에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 만들기도 주민 참여 교육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화단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을 때 그때 프로그램은 땅을 파면서 그러니까 토양의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의논해보고 그런 흙에 대한 것도 인식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집어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또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그린스쿨 사업에도 미세먼지를 저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저감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학생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이 모든 작업들이 그냥 내가 기쁘기도 하지만 지구를 살리는 일이야. 뭐 이렇게 교육을 하는 소재로도 해서 도시농업은 우리가 작은 텃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우리의 생산적인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